제6호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하며 북상할 예정입니다. 상륙할 때 강도는 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글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경찰은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 작성자 중 검거된 피해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범죄에 동조하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이어진 폭우와 연이은 폭염으로 하천 생태계도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고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하며 북상할 예정입니다. 상륙할 때 강도는 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5m, 강풍 반경은 310km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9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이 기간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 한반도 중심축을 따라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를 집어삼킬 기세로 북상 중인 카눈, 2012년 가을 태풍 삼바와 경로가 유사한데요. 당시 태풍 삼바가 한반도를 훑고 소멸할 때까지 2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었죠. 50만 가구는 정전 피해를 입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피해액만 무려 3,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 카눈, 삼바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을 경우 수증기가 더 많이 증발해 태풍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태풍의 통로가 될 남해안의 수온이 평년보다 1, 2도 높기 때문입니다. 태풍 카눈의 8일 기준 현재 위력 강입니다.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12일 태풍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 상황인데 철저한 태풍 대비가 필요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글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경찰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고 살인 예고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에 첫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건 지난 4일. 서면역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찌르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네. 표적이었으니까 사실 그냥 지나가다가 나도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좀 그런 불안이 생긴 것 같아요, 많이. 호신술 될 만한 거 뭐 그런 것도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아니면 뭘 가지고 다녀야 되나 뭐 스프레이 같은 거 뭐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죠.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 육중한 크기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원 전용인 이 차량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공항 바로 앞에 배치됐습니다. 청사 내부에는 2인 1조를 이룬 경찰관이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도 자체 경비 인원을 늘리고 CCTV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6일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이곳 김해공항에도 경찰 특공대가 배치됐습니다.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도시철도 서면역. 총기까지 소지한 경찰 특공대원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또 방검복과 3단봉 등을 착용한 경찰관과 형사들도 배치됐습니다. 부산의 첫 예고살인 글이 올라온 4일 이후 시내 곳곳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의 대대적인 순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퇴위제건 사용 등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의 살인 예고글은 1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5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125건의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경찰에선 흉기 난동글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붙잡고 보니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건지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신림동 분당 서현역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데 글 작성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 194건이 확인이 됐고 작성자 65명이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52.3%인 34명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도 포함이 됐습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10대 청소년들 왜 이런 범죄에 동조하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순 살인 예고글 작성자들 10대가 많았고요. 또 이 30대 청년층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10대가 이런 글을 작성하는 이유, 전문가들은 이 10대들이 범죄가 아닌 일종의 놀이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종의 놀이처럼 동조가 돼서 다른 이제 모방 범죄처럼 따라하기 또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뭔가 글을 올리고 하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랑 좀 무감각해져서 이걸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글을 쓰는 경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거나 이 대중에게 관심받고 싶은 과시욕구가 큰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살인이나 테러 등을 예고하는 글을 썼을 때 언론이나 경찰 반응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우리 10대라든지 젊은 층에서는 그걸 그렇게 이제 인식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희화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진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수사기관이나 경찰에서 본인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궁금증이나 호기심들이 좀 함께 반영돼서 자칫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글을 올렸다가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당국도 비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학 중이라 학생들의 일탈 행동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실정인데 부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탈선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학생 지도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흉악범죄 발생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경찰에서도 장난으로라도 그러한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에 압수수색 등 작성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묻지마식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괜한 불안감이 느껴진다는 사람이 많고 극도의 불안감에 위험을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강력 범죄 빈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장난으로라도 이런 글을 올리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겠네요. 네,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달 연이은 폭우에 이어 폭염이 계속되면서 하천 생태계도 피해가 컸습니다. 다시 많은 비와 바람이 예고되는 태풍이 상륙하는데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가하천인 양산천에서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이 폐사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낸 양산천. 바위와 돌틈마다 물고기가 죽어 있습니다. 한국 고유종 동방종개까지 모두 이곳에 서식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노란 몸통에 진푸른 갈색 반점이 있는 어류가 보입니다. 바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환경부 보호종인 얼룩새코 미꾸리입니다. 얼룩새코 미꾸리가 이게 집단 서식지라서 하루를 거르지 않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인이나 누구가 한 마리를 죽이거나 잡거나 하면은 벌금 3천만 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국가하천인 양산천에서 멸종 위기종이 죽어간 건 물 관리에 있었습니다. 지난달 폭우에 수위 조절을 위해 물을 가둔 보를 내렸다 며칠 뒤 다시 막았는데 물이 흐르는 지금과 달리 당시는 폭염으로 물조차 가물던 시기였던 겁니다. 가뜩이나 마른 하천에 보까지 올려지며 물길이 끊겨 물고기 폐사로 이어졌습니다. 양산천에 있는 보만 모두 12개. 그러나 일일이 찾아가 수작업으로 작동하다 보니 다른 보의 상황에 바로 대처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아날로그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위 조절을 직접 공무원이 직접 와서 수위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은 순식간에 인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람이 직접 하고 조절한다는 것은 그건 참 뭐랄까 있을 수 있는 상황. 폭우, 폭염에 이어진 태풍 소식까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로 교사와 학생들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18살 A군은 수업 종료를 10분 남기고 교실을 나가려고 했고 교사가 이를 제지하는 것에 반발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조 가방에 있던 흉기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8일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고 향후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 충돌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 조사가 시작됩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8일 오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 사고 기록 장치를 보내 당시 차량 제어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급발진과 운전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파손된 택시 블랙박스는 칩 복원이 진행 중이지만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 5일 오후 7시 25분쯤 마산 해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역주행 택시와 시내버스, 승용차 사고로 70대 택시기사와 50대 승객이 숨졌고 버스기사 등 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미디어 축제의 장인 2023 장애인 미디어 축제가 오는 11일까지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와 연계해 개최됩니다. 개막식이 열린 8일에는 지체장애인 성악가 3인의 축하 공연과 베리어프리 영화 상영회가 진행됐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TV뉴스와 라디오 제작 체험을 위한 장미버스, 베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장미극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세계장애인 대회를 기념하고 또 걸맞춰서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또 이제 미디어 관련 저희가 지원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깊게 생각하고요. 장애인과 비장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